앞서 보신 것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거란 기대감이 높은데요. 상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이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한 의무, 그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라고 명칭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는 독립적으로 지배주주와 관련 없이 행동하라는 그 의미를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의무 선임 비율을 이전에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한 거죠. 그러면 그 회사의 사회이사 숫자가 늘어나는,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 있어서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일가들죠. 의 지분은 3%로 제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상장회사의 주총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자주총을 활성화하는 것. 4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가지의 안건이 들어간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대표님께서는 또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하면서 앞장서셨는데 당시에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법안을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IMF 이전부터 이 대주주가,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지분을 이용해서 승계나 상속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로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례를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주주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 예.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판례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에 이제 LG 화학의 경우에 엔솔로지의 분할, SK온 분할, 인적 분할과 동시 상장을 통해서 일반 주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걸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요. 그 법안이 2022년 3월에 발의가 됐으니까 약 3년 몇 개월 만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있지? 원인이 뭐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요구사항이 높아졌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1대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논의가 활성화됐던 게 있었던 겁니다. 네. 확실히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좀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주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특히나 크게 쟁점이 됐던 이슈죠. 전날까지도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3% 룰이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집중투표제는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3% 룰은 원래 합산하기로 지난 21대 국회 때 공정 3법 통과시킬 때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반대가 심해서 합의 통과를 하기 위해서 양보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집중투표제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아쉽게도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미뤄졌지만 공청회와 절차를 거쳐서 보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집중투표제는 앞으로 또 공청회를 넘어야 하지만 곧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건 자본시장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개혁이다 보니 많은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요. 핵심은
일반 주주든 대주주든 동일하게 주주고 네. 주주의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주주는 상장을 하면서 일반 주주를 ATM기 취급을 한 거거든요. 예. 대접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정확하게 대접을 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상장을 안 하면 됩니다. 상장을 하는 순간 주주를 모셨기 때문에 주주를 주주로서 대접하는 것. 이게 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상법 개정의 핵심은 다시 한번 주주를 주주답게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선 사실 여러 가지 또 목소리가 나옵니다. 투자 자본의 방어책이라도 마련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권은 주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한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 대책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경영을 잘하고 이 회사를 키워주면 지분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 사람한테 회사를 맡기고 경영권을 줄 겁니다. 회사를 키우지 못하고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경영권을 방어해달라.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이 상법의 핵심은 경영권이라고 하는 건 주주한테 나오는 것이지 핏줄에 의해서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에서 승계, 핏줄, 우리나라가 그 승계하는 핏줄에 의해서 하는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주주자본주의 핵심, 주식회사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투표제 등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나눠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에 향후 추가 입법이나 후속 과제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법에서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부분들, 사실 자사주는 우리나라 상법상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그걸 폐지함으로써 자사주의 마법을 형성했던 사례가 생겼고요. LG 분할 케이스도 다 자사주를 활용합니다. 그 소각 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자본시장법의 개정의 문제고, 나아가서 주주가 이사가 잘못했을 때 주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거 개시 절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피해를 입은 주주가 그 손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제도, 이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배임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형사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형사로 다루긴 하지만 민사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그런 건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또 보완할 점들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또 자본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경제 더하기 연구소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